네, 지금 타이틀 나왔습니다. 배터리 게임, 인터넷 대장주들에 대한 지각 변동 이런 타이틀인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죠.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 게임 2차 전지 애널리스트 이종원 연구원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타이틀은 상당히 좀 다양성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이제 9월 증시 개장하고 이제 한 뭐 7일 정도 지났습니다. 뭐 거래일 수는 좀 적겠지만 흐름이 좀 뭔가 확 달아올 것 같으면서도 다시 또 내려오고 그리고 또 이제 개별주들이 막 붙을 것 같으면서도 또 다음날 보면은 그렇지도 않고 종잡기도 좀 어렵고 한데 최근 흐름 보면 어떤 걸 읽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전반적인 어떤 증시 흐름을 보면은 사실은 외국인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매도세를 보여왔다. 그래서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원화 환율도 보면은 한 1,160억 원대에서 이제 등락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시계열로 보면 한 10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를 좀 나타내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좀 불안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뿐 아니라 올해 초 이제 급등했던 그런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3월 이후부터 최근 한 근 6개월 동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 위축에 좀 그런 우려감이 좀 투영되는 주가 흐름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반도체를 시발점으로 이제 시작된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뭐 주식시장 전체로 좀 급격하게 확산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유동성 축소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성도 있고요. 다만 실적이 좋고 이제 섹터 내 성장성이 돋보이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종목을 압축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발 테이퍼링 이슈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고 언제 그 달러를 사실 걷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죠. 돈이 그쪽으로 갈까 봐. 뭐 거기에 이제 때마침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한 과정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조금 원활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잔존한다. 이 표현을 하신 것 같고 그게 이제 환율 불안성은 아직도 요인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 일부만 좀 줄여가지고 보자 이 전략입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섹터들 이슈를 좀 더 보면은 뭐 2차 전지 업종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삼성 SDI가 LG화학의 시가총액을 출하했군요. 2차 전지 대장주는 이제 SDI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시가총액 기준만 놓고 보면. 뭐 사실은 뭐 LG화학이 최근 시가총액 보면 52조 한 9천억 정도. 그래서 사실 시총 6위를 뭐 삼성 SDI한테 뺏겼다가 다시 되찾는, 다시 수성하는 그런 모습도 같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달 뭐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배터리 대장주를 이제 차지했다가 이제 한 5거래일 만에 다시 이제 갖고 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다시피 미국 제너럴 모터스, 그러니까 네. GM의 그 쉐보레, 그 볼트 전기차 리콜 사태 등으로 이제 한 2주 동안 근 20% 정도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LG화학을 거의 한 9천억 이상 그렇게 매도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개인들은 반대로 1조 정도 이제 매수를 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한 주간의 2차 전지 업종 흐름을 보면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화재 사고 관련 노이즈, 그다음에 뭐 7, 8월 여름기 시즌 동안에 이제 전기차 판매 둔화 등의 어떤 근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주가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좀 견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전기차 완성차 침투율이 8%까지 이제 높아지고 있거든요. 원래 시장 컨센은 한 5%에서 한 6%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네. 구조적인 성장세는 훼손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화재 사고에도 또 LG와 그 GM의 전략적 제휴 관계는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수요 둔화 역시 이제 반도체 이제 수급 이슈에 따른 단기적인 어떤 그 완성차 생산 차질 이슈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중장기적인 증설 계획을 감안을 한다면 25년까지 국내 배터리 3사의 어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시각 견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2차 전지 최근의 이슈는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뭐 그거는 좀 디테일이고 어쨌든 반도체도 보면은 EUV라고 하는 일상적인 용어들이 등장했잖아요. 극자외선, 그러니까 미세화, 초미세화 이런 건데 공정이나 장비들이 첨단화되지만 결국에는 소재가
첨단화를 같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게 다 허당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소재주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양극재?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가속화되면서 뭐 셀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 완성차 업체들의 내재화 이슈가 좀 불거질 때마다 좀 주가가 이제 출렁거리는. 출렁거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거기 또 있는데 화재 이슈가 가장 민감한 그렇습니다. 거고. 근데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제 증설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밸류 체인 내에서 좀 소재 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이제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재 업체 중심으로 향후에도 이제 2차 전지 생태계는 좀 펀더멘탈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소개해드릴 만한 업체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업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얘기하시죠. 에코프로비엠은.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의 일괄적인 그 생산 라인을 구축을 했고 또 하이니켈 관련된 그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서 또 설비 확충에 있어도 이제 선제적인 경쟁력을 이제 담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양극재 캐파가 이제 올해 한 6만 톤 그리고 내년에 10만 톤 수준에 이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규모의 경제 효과가 이제 실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거라 예상이 되고 있어서 또 니켈 함량 80% 이상 이제 함유하는 이제 양극재 기반의 이제 배터리 탑재 전기차 판매가 이제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황이라든가 이 회사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재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양극재를 NCA, NCM, 그 니켈과 코발트 요게 좀 주류적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그 리튬 인산철 이거에 대한 대비는 우리하고 조금 차원이 다를 수 있나요? 어떻게 보나? 뭐 LFP,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이엔드급 전기차에 탑재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도 에너지 집적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화재라든가 안전성에 있어서는 그래도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경쟁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전기차 시장도 기존의 이제 그 가솔린이나 디젤 기반 그런 시장처럼 다양한 전기차 트림 라인이 이제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이엔드급에서는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좀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LFP를 위시로 한 이제 좀 중저가의 그런 전기차 트림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쪽이 당분간은 좀 경쟁력을 좀 네.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관련된 기사들은 계속 많이 지금 배포가 돼 있으니까 2차 전지 소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사를 많이 좀 접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게임 업종으로 넘어가 볼까요? 게임 업종은 최근에 중국 규제 또 안 좋은 이슈도 있었고 하반기 전망도 좀 불투명한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관영 그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그 경제신문인 경제참보고에서 네. 게임을 정신적인 압천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이네요. 네, 좀 극단적으로 격렬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제 정신적 아편이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달았어요. 그러면서 텐센트의 모바일 게임인 그 왕자 영유를 이제 직격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제 이후 개장한 이제 홍콩 시장에서 뭐 텐센트, 뭐 네디즈, 그다음에 차이나 모바일 게임 엔터테인먼트까지 뭐 네. 장중 한대 1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정부가 뭐 빅테크라든가 이제 사교육 쪽에 좀 칼을 빼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중국 당국의 어떤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는 뭐 청소년 규제 같은 좀 좁은 범위에서 당분간 대상을 특정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기업의 길들이기 차원 여지도 있겠지만은 국지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국내 게임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경쟁 상황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바일 게임 내 컨텐츠 소모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유사한 컨텐츠라든가 그래픽,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그 양산형 게임들이 대거 이제 증가를 하면서 네. 유저들의 어떤 캐릭터 성장 방법을 학습하면서 개발사들이 컨텐츠 생산 속도가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에이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관련 이슈 때문에 사실 네. 좀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한 경향이 있어서 이래서 대기업이 퍼블리싱한 게임들도 매출 순위 뭐 탑 10을 찍지 못하고 좀 콘텐츠 부족으로 해서 차트아웃되는 경향이 이제 좀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해빙기에는 좀 코로나 이제 시즌 수혜주로 좀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 뭐 코로나 이제 해빙 무드가 좀 진해지면은 뭐 네. 엔터 레저주가 게임주의 대치 카드로 부각될 여지도 있고 물론
뭐 신작 모멘텀, 중국 판호 기대감 같은 긍정적인 이슈도 뭐 계속해서 동행을 하겠지만 지금은 좀 증시 전반의 분위기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네.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크게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좀 지키는 전략을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인터넷 업종 짧게만 좀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 워낙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 빅테크 상뚜막차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격전을 펼치고 있는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사실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 격차가 상당히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기 펀더멘탈이나 이벤트 흐름에 좀 연동되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모두 이제 페이, 뱅크, 뭐 핀테크 신사업의 성장성이 이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신성장 동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동행 성장하는 그런 우상향 기조를 좀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상인증권의 이종원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